여름방학 사육 담당 말인데. 아, 저요. 내가 집에 데려갈게. 정말? 고마워. 나도 가끔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물론이지. 아싸, 스즈키 씨랑 방학에도 만날 구실이 생겼어. 거북이 돌보는 게 이렇게 귀찮은 거였냐? 못 해먹겠다. 아, 그럼 내가 돌봐도 될까? 착한 척하지 마. 네가 돌봐주고 있는 거야? 기특하다. 아니에요. 저 자식, 그게 노림수였냐? 젠장 용서 못해. 야, 같이 등교하지 마. 저리 가. 제 이름은 카메다 코타루. 올해 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낸 사람은 한 살 위인 형 유타루.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 시즌이라 예민한 건 아닙니다. 저는 형에게, 아니 가족에게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10살, 형이 1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비켜서라! 슈퍼히어로 유타루님의 등장이시다! 위험해 형! 형은 어렸을 때부터 난폭해서 근처 아이들은 거인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했습니다. 위험해! 괜찮아? 그러게 왜 거기 서 있어? 내 잘못 아니야. 제 얼굴을 나무 막대로 찍고 나서 형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연히 공원에 같이 있었던 여자아이가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깊이 찢어졌구나. 아무튼 병원에 가자. 엄마랑 아빠한테도 연락해줄게. 저기 오빠, 낫겠지? 그건 의사 선생님만 알 수 있어. 얘 이름이 뭐니? 집 전화번호 아니? 저 이제 괜찮으니까 돌아갈게요. 안 돼, 안 돼. 아직 피도 안 멈췄는데. 만약 제가 병원에 가면 엄마와 아빠가 형을 혼낼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형에게 더욱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입을 다문 저를 보고 오빠분은 뭔가 사정이 있나 보구나. 그럼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여동생을 지켜준 답례를 해야지. 저를 배려해서 병원이 아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스즈키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드님이 제 여동생을 감싸다가 다쳐서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고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결국 상처는 꿰매야 했고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있으니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아서 바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여튼 굼뜨다니까.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남다니 부끄러워서 어떡해. 죄송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친척 모임이 있을 때도 몸이 안 좋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며 저를 집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아들이 부끄러웠던 거겠죠. 형도 같이 학교 안 가, 이제 너랑은 안 놀아 라며 저에게 폭언을 쏟게 되었습니다. 형 탓에 이렇게 된 건데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이상 폭력을 당할 일도 없으니 저는 집에서 공기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학교 친구나 선생님은 제 얼굴 흉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는 형과 달라서 드디어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형과 형의 친구 몇 명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여름 동안 학교 거북이를 맡게 됐다. 그렇게 말하며 정원에 수조와 거북이를 두고 간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거북이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귀엽다. 제 성에 거북귀라는 한자가 들어가기도 해서 친근감이 솟았습니다. 뭐 제가 건드리면 화낼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요. 그럼 카메다, 나도 가끔 상태를 보러 올 테니까 잘 부탁해. 물론이지 스즈키 씨. 우와, 미인이다. 형은 동급생 중 한 명에게 홀딱 반한 상태였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귀찮은 일을 맡은 건 그 스즈키 씨라는 사람을 노린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제대로 돌봐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 안 좋은 예감은 적중. 거북이는 매일 물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귀찮았던 형은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 거북이 돌보는 게 이렇게 귀찮은 거였냐? 못 해먹겠다. 그럼 내가 돌봐줘도 될까? 착한 척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스즈키 씨가 올 때 외에는 상관없나?
대충 하기만 해봐. 정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만하고 사람을 깔보고 고압적인 걸까? 제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 전부터였으니 천성이 이런 성격인 걸까? 정말 견디기 힘들다. 자, 카메키치, 지금 물 바꿔줄게. 안녕하세요. 카메다의 동급생인 스즈키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형이라면 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 네가 돌봐주고 있는 거야? 기특하다. 아니에요. 전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어라? 너 그 흉터. 신경 쓰이죠. 어렸을 때 친구랑 장난치다가 나뭇가지에 쓸려서. 그랬구나. 하지만 어른이 돼서 돈을 모으면 성형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게 좋겠다. 잘생긴 얼굴이 아까워. 네? 아니요. 저 자식, 그게 노림수였냐? 젠장, 용서 못해. 스즈키 씨. 어머, 카메다, 안녕? 그게 잠깐 집안일을 돕고 있었거든. 올 거면 연락 좀 주지. 미안해. 우연히 이 주변에 올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착한 남동생이 있다니 카메다는 행복하겠다. 이름이... 코타로입니다. 고2예요. 나는 스즈키 루란이야. 잘 부탁해, 코타로. 이름을 불러? 나는 성으로 부르면서 젠장을. 그럼 난 이만. 다음에 올 때는 연락할게, 카메다. 너 이 자식, 스즈키 씨한테 접근하는 게 목적이었냐? 무슨 말이야? 웃기지 마. 너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놈한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 네 분수를 하려고. 아이, 짜증나. 그렇게 말하며 형은 옆에 놓인 양동이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 물을 뒤집어 쓰고 홀딱 젖었죠. 형은 발작을 일으키면 금세 주변에 화풀이를 하고 자기보다 입장이 약한 생물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비호감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저는 루란 씨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그 후 여름방학 동안 저는 열심히 카메키치를 돌보았습니다. 루란 씨가 오는 날에는 거북이를 돌보는 걸 금지당했지만요. 형은 필사적으로 루란 씨에게 어필했지만 아무래도 헛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 카메키치가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가 카메키치, 잘 지내. 카메키치와 눈물의 이별을 했는데 얼마 후 형이 제 방을 쳐들어왔습니다. 야, 나! 뭐야? 그 망할 거북이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 왜? 거북이를 돌보던 생물학 선생님이 은퇴하게 됐어. 선생님이 할아버지라 사육을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키운다고 한 거지. 왜 또? 당연히 스즈키 씨가 부탁했으니까지. 그렇구나. 루란 씨가 우리 집에 올 구실로 거북이를 키우겠다고 하다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카메키치와 지낼 수 있는 거야. 카메키치, 앞으로 잘 부탁한다. 루란 씨는 수험이 바빠져서 집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상이 빗나가자 형은 날뛰었죠. 자기도 수험생이니까 공부하면 될 텐데. 저는 루란 씨가 오든 안 오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요. 집에 있을 곳이 없었던 저에게 카메키치만이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안식처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저희 가족입니다. 그건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3월에 생긴 일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처분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됐어. 잠깐, 뭐 하는 거야? 보면 알잖아.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카메키치는 쓰레기가 아니야. 왜 갑자기 그런 짓을... 시끄럽구만. 이제 집에 둘 의미가 없다고. 설마 루란 씨한테 차여서 그런 거라고 하진 않겠지? 뭐?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곡이었던 거겠죠. 아마 졸업식에 루란 씨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올 일도 없을 테니 루란 씨 때문에 키우게 된 카메키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너랑은 상관없잖아. 내 거북이를 어떻게 하든지 내 맘이야. 지금까지 돌봐온 건 나야. 카메키치는 내 가족이라고. 부탁이니까 버리지 마. 시끄러. 너도 우리 집 쓰레기인 주제에 건방지게. 그건... 너도 거북이랑 같이 버려줄까? 그래. 유타로 말에 거스를 거면 나가라. 아빠까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도 가족에 대한 애정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돈을 모아 얼굴 흉터를 없애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어. 카메키치랑 나갈 테니까 버리지 마.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갈 곳도 없는 주제 어딜 나간다는 거야? 나가면 학비는 끊을 거다. 중졸이 돼서 길거리를 헤매도 좋다는 거냐? 나가라고 한 건 그쪽이잖아. 알바든 뭐든 하면 되지. 너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놈을 누가 고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저는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카메키치를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앞으로 어쩌지. 뭐라? 코타로? 루란 씨, 이곳에서 뭐 하는 거야? 카메키치?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루란 씨에게 얘기했습니다. 루란 씨는 그동안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카메키치의 고백은 거절하긴 했어. 하지만 설마 나를 노리고 카메키치를 키운다고 한 거였을 줄이야. 돌보는 것도 다 코타로한테 떠넘겼던 거지? 진짜 말도 안 돼. 뭐 형이 동물을 돌본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아직도 엄마한테 머리를 맡겨달라고 하는 사람인걸요. 말도 안 돼. 기분 나빠. 그쵸? 코타로, 일단 오늘은 우리 집으로 와. 앞으로의 일은 오빠한테 상담해봐. 루란 씨 오빠가 있군요. 맞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 넓은 집이라서 남는 방도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루란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즈키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왔어. 어서 와. 잠깐. 남자랑 같이? 실례합니다. 카미다 코타로입니다. 에? 그 흉터는... 아, 이 흉터는... 너 루란을 감싸줬던 남자애 아냐? 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얼굴 본 적이 있어. 그럼 설마... 미안해. 나는 바로 눈치챘는데 코타로한테는 좋은 기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 꺼냈어. 네? 여동생은 은인에게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 자, 들어와. 오늘은 파티다. 과자 피라미드로 파티나잇. 밥 제대로 먹고 나서. 네. 이렇게 셋이서 식탁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아란 씨에게도 당시 숨겼던 형과의 갈등, 흉터가 생긴 후의 일, 현재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두 동강 내더니 용서 못해. 뭐야 그 자식들. 애초에 코타로가 다친 것도 형 때문이잖아. 과자가... 좋아 코타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해. 학교도 내가 너희 집에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줄게. 네? 루란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을 지켜준 답례를 하게 해줘. 그건 과장이 심하지만 나도 코타로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 안 될까? 아니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카메키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즈키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란 씨가 제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취업할 때 곤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참, 나 회사 경영하고 있는데 코타로도 오지 않을래? 우리 회사는 거절도 고용하거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아니, 난 네 소질을 보고 제안하는 거야. 우리 집에 사는 동안 집안일을 빼먹지 않는 근면함을 보여준 데다 내가 가르쳐준 주식에 대한 지식도 순식간에 익혔잖아.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야 했다 보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아, 그럼 취직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좋으려나?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이 집에서 신세를 지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로 정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회사로 와. 자, 이거 회사 개요야. 아란 씨, 정말 한 번 말하면 전혀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네요. 포기해 코타로. 나도 대학 졸업하면 오빠 회사에 들어갈 거야. 그럼 코타로가 선배가 되어버리겠네. 루란 씨까지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아란 씨, 루란 씨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아란 씨의 소개로 대기업 상사 오키드에 입사. 제가 배속받은 건 일반 사무 겸 비서 업무. 사실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란 씨의 추천으로 비서 검정 시험을 봤거든요. 일반 사무를 하면서 아란 씨의 서포트를 하는 건 꽤나 힘들지만 정말 보람 있는 매일입니다. 집을 나오고 5년,
취직하고 4년. 드디어 목표 금액을 달성해 올해는 조금 긴 휴가를 받아 얼굴 흉터를 없애는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야, 내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스스로 벌다니. 코우는 기특하다니까. 그렇게 어리광 부리면 벌을 받을걸요. 에? 나는 코우를 남동생처럼 생각하는데 쓸쓸한 소리 하지 마. 말씀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은 스즈키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카메키치와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곧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코우도 면접관으로 동석해주지 않을래? 네? 왜 제가... 이번 한 번만 부탁해. 네. 아란 씨, 아니 사장님 명령이라면 거절할 수 없죠. 이렇게 엄청 긴장한 채로 면접이 시작되었는데 가메다 유타로 23살입니다. 루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 대체 왜? 경력직 채용에 나타난 건 절연한 형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소설은 절대로 히트치지 못할 겁니다. 상대도 제 얼굴을 보고 점점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친구는 저희 회사의 유능한 직원입니다. 이번 면접관 중 한 명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그런...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혀놓고 사과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난폭하게 굴다가 결국 집에서 쫓아낸 카메다 유타로 씨. 어떻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코우가 몸을 던져 지켜준 여자애는 우리 여동생 루란이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요? 뭐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니 기억 못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애초에 형은 루란 씨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는데도 떠올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아이에게 난폭한 짓을 저지르려고 한 걸 제가 감싼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형의 안색은 푸르다 못해 누래졌고 식은땀을 줄줄 흘렀습니다. 심지어 대학 졸업 후에는 취직한 회사에서 상사와 트러블이 생겨 바로 퇴사. 그 후에 여러 곳에서 면접을 보셨더군요. 어떻게 그걸... 사장의 네트워크를 얕보면 안 되죠. 이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을 채용할 수는 없으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희 가족은 빚이 있습니다. 고용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일으킨 상해 사건의 합의금 때문인가요? 뭐? 그건 나도 처음 듣는데... 대학 재학 중에 여학생에게 끈질기게 들러붙으며 억지로 덮치려고 했다더군요. 당신들 가족에 대해서는 코일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상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사건 후 집도 매각해서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회사는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용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새하얀 재가 되어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면접관으로?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옛날에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다. 오늘은 과자 파티 나이시야. 루란 씨한테 혼날걸요. 그 이후 형이 어떻게 전락했는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년 후 오, 사나이 다음이 500조 올랐구나. 감사합니다. 이거라면 루란도 홀딱 반하겠는데? 네? 무슨 소리를... 아니 숨기지 않아도 돼. 나는 코우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어. 아이 참... 아 코우 얼굴 흉터 깔끔히 없어졌구나. 전에도 멋있었지만 지금은 더 멋져. 감사합니다. 아란씨 얼굴 흉터가 없어진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